안녕하세요. 저는 용인대학교 스포츠레저학과에서 여가 레크레이션과 레저 스포츠 산업론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손지영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비대면 수업이 계속 연장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대면 수업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비대면 수업을 계속 하고 있는 점 여러분들도 양해를 부탁드리고, 그래서 지금까지 1주차, 2주차, 3주차까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업 자료 파워포인트를 올려드리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학습을 하시고 과제를 제출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됐지만, 이번 4주차부터는 이제 비대면 수업이 조금 장기화될 것을 대비해서 제가 파워포인트로만 자료를 올려드렸을 때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조금 못하시는 부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러한 애로사항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번 주부터는 제가 파워포인트와 함께 제가 이렇게 음성을 직접 그 파워포인트에 대한 내용에 대한 거를 부가 설명을 해드리면서 수업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 비대면 수업이 이런 온라인 녹화 강의는 처음이라서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실 거고, 여러분들도 뭐 이렇게 혼자서 여러분들이 파워포인트로 학습을 하시는 것과 뭐 여러 장단점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번에 4주차 때 한번 제가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해보고 또 여러분들께서 또 이런 불편한 점들이나 좀 개선했으면 하는 그러한 사항들이 있으시면 제가 또 5주차, 6주차 또 이 비대면 수업이 장기화됨을 대비해서 제가 좀 더 계속 보완해가면서 단점들을 보완해 나가면서 좀 더 좋은 그러한 강의가 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지금 서로 다 힘들고, 그리고 저도 조금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여러분들께 양해 부탁드리고, 제가 비대면 수업에서 미처 설명하지 못했던 것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궁금했던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대면 수업이 시작하면은 제가 충분히 더 보완을 해서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그런 점 제가 먼저 시작하기 전에 양해의 말씀 먼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실 뭐 여가 레크레이션도 마찬가지고 레저 스포츠 산업론도 마찬가지고, 그 이제 그 스포츠 산업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다면, 지금은 이제 그 가장 사실은 지금 이 부분을 처음에 이제 수업을 했어야 하는데 이렇게 장기화될 거를 제가 대비하지 못해서 대면 수업을 할 때 시작하려고 했으나 일단 비대면 수업으로 일단 처음에 오늘은 여가, 레저, 그리고 여가와 레저의 개념과 그 여가의 레저와 유사 개념들, 뭐 관광이라든지 레크레이션, 스포츠 등등 그 하위 요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차입니다. 목차는 첫 번째 여가의 개념, 그리고 여가와 유사한 개념들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 거고요. 여가의 어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의 생활 속에서 여가 활동이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 그리고 여가와 레저의 전반적인 개념, 그리고 어원, 그 다음에 어떻게 분류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여가와 유사한 개념들, 관광, 레크리에이션, 놀이, 스포츠, 게임, 그리고 레크리에이션, 놀이, 게임, 스포츠의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가의 개념 및 어원입니다. 여가의 어원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기 전에, 일단 우리의 생활 속에서 여가 활동이 얼마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 여가는 과연 우리의 삶에서 무엇인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여가의 전반적인 개념을 먼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인간은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일생을 살아갑니다. 극단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하는 다양한 활동들이 우리의 삶 그 자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한번 묘사를 해볼까요? 우리의 하루를, 우리는 잠에서 깨어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잠자리를 정돈하고 아침에 신문을 읽고 세수를 하고 씻고 또 함께 생활하는 가족 사이에서 대화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아침 식사를 하고 외출을 위해서 옷을 입고 직장에 출근을 합니다. 직장에서는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하고 차를 마시며 직장 동료들과 잡담을 나누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직장 일이 끝나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집으로 돌아오거나 물론 가끔은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하거나 친구를 만나기도 합니다. 또 가끔은 쇼핑을 하러 가기도 하고 집에 돌아와서 가족과 함께 TV를 시청하기도 하고 자녀의 숙제를 거들거나 함께 놀아주기도 합니다. 물론 집안 청소나 정돈을 하기도 하고 음식을 만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직장에서 마무리 짓지 못한 일을 좀 더 하거나 자기 개발을 위해 독서나 어학 공부를 하기도 합니다. 어떤 활동을 하면서 하루를 보냈든 우리의 하루는 잠자리에 들며 잠을 자면서 마감이 됩니다. 이렇게 하루하루의 일과를 지내고 나서 주말이 되면 가족과 함께 근교로 소풍을 갈 수도 있고 영화나 연극 또는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러 가기도 합니다. 또한 등산이나 낚시를 갈 수도 있고 다른 여가 생활을 즐기기도 하겠죠. 물론 집에서 온라인 게임을 하거나 집안일을 돌보기도 합니다. 또한 주말에 종교 활동이나 사회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고 연휴가 있을 때나 휴가 기간에는 국내외 여행을 하기도 하고 일가 친척들이 모여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하는 다양한 활동을 몇 가지로 범주해 보면은 크게 잠을 자고 일을 하고 가사나 자신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자유롭게 행하는 활동을 하는 것에 4가지 범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활동은 이렇게 우리가 4가지 범주로 나누어진 다양한 활동은 각각이 구체적이면서도 차별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 자신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이러한 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잠을 자는 것은 신체적, 정신적 피로를 해소하고 낮 동안의 활동을 위한 에너지를 충전하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잠을 자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또한 집안일이나 자신을 돌보는 일, 의식주를 좀 더 안락하게 해주며 사회적 관계를 확장하기 위한 기본적 전제를 충족시킵니다. 즉, 다시 말해 가족 간의 유대관계를 강화시켜주고 대인관계를 위한 신체적 준비를 갖추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직장 일을 하는 것. 이것은 크게 2가지 측면에서의 개인의 삶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얻는 금전적, 물질적 이러한 보상들은 의식주에 관련된 비용을 충당하게 하고 가족 구성원의 자기 개발을 위한 비용으로도 쓰이며 가족 구성원의 여가 활동에 필요한 비용으로도 지출됩니다. 또한 일을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여 직무의 목표를 달성하고 조직의 몰입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과제를 함께 해결함으로써 성취감을 얻고 직장 구성원들의 인정을 받게 해줍니다. 자유롭게 행하는 활동은
여가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로 하여금 삶의 즐거움을 경험하도록 해주며 삶의 의미를 확장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좀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의 일상생활은 크게 수면, 집안일과 자기돌봄, 그리고 직무, 그리고 여가 이렇게 네 가지의 개념으로 범주화를 시킬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수면은 적응적 그리고 복구적인 기능을 하고 집안일과 자기돌봄은 의식주, 자녀 양육, 자기개발, 사회적 활동을 위한 준비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직무, 우리의 직장일은 생활비를 충당하게 하고 노후 대책, 교육비, 자기 성취, 사회적 성취를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가는 휴식, 기분 전환, 재충전, 재창조, 자아 실현 등 우리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합니다. 따라서 이따가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시간으로서 우리가 여가를 논할 때도 24시간 중에 8시간, 즉 우리의 인생의 3분의 1을 여가 시간이라고 할 정도로 이제는 우리의 여가 시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되었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 설명드리겠지만 우리의 생활 속 활동의 범주로 따졌을 때도 여가는 우리의 인생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중에서도 우리가 매일 일만 하고 집안일만 하고 집에서 수면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레저나 여가 활동을 통해서 휴식, 기분 전환, 재충전, 재창조 등등 우리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가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가라는 것이, 이 레저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지금은 굉장히 많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예전 레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도 많이 변화했습니다. 경제 개발 시대에는 한국인들은 여유롭게 삶을 즐기고 노는 것을 사치와 게으름으로 몰아세우면서 죄악시까지 하였습니다. 그 시대를 살아온 많은 사람들이 상당한 직업적으로, 사회적으로 성취를 이루었고 어느 정도의 부를 축적하였습니다. 또한 자녀를 성공적으로 교육시키고 양육한 것에 대하여 큰 자부심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의 삶이 얼마나 풍요로웠고 자기 자신에 대해 만족하고 행복하지? 지금 현재로서의 대답은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할 것입니다. 인간의 삶은 나와 타인, 직업과 레저 사이에 잘 조율된 균형을 필요로 합니다. 즉 일방적으로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일벌레로 살아가는 것은 반쪽의 만족과 행복만을 가져다 줄 뿐입니다.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서 자동화된 기계와 공장을 통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많은 제품이 생산되고 있고 수많은 정보를 손쉽고 빠르게 접할 수 있도록 시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앞으로 단순 육체 노동의 가치는 갈수록 떨어질 것이며 인간에게 만족과 행복을 가져다주는 레저 서비스의 가치는 갈수록 증대가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하기 위해 레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레저를 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레저 활동을 보다 생산적으로 일하기 위해 휴식을 취하는 것이나 일하기 위해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의미에서 바라보는데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을 틀린 관점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레저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레저 활동을 통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다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일한다고 말하는 것이
진실에 가깝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 일을 함으로써 또 집안 일을 돌봄으로써 성취를 경험하고 가족 간의 사랑을 전하면서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자유롭게 하고 싶은 활동을 하면서 성취하고 즐기고 창조하는데 의무감이 아닌 자발적인 인간관계를 통해 사랑을 실천하는 데서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쯤에서 잠정적으로 직무와 집안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게 자발적으로 행해지는 활동들을 레저 혹은 여가라고 정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헷갈리실 게 제가 여가라고 표현을 할 때도 있고 레저라고 표현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여가와 레저는 여러분들이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제가 여가라고 표현을 하던 레저라고 표현을 하던 여러분들께서는 똑같은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러한 자유롭고 자발적으로 행해지는 활동 등을 레저 혹은 여가라고 정의할 필요가 있고, 비록 이러한 정의가 불완전하고 세련되지는 못하지만 앞으로 여가와 레저에 대한 논의를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든지 레저와 여가를 개념화해야 하기 때문에 잠정적으로는 이러한 정의를 받아들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개발국 시대에서는 레저에 대해서, 여가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비생산적이고 그러한 측면들이 부각되는 시대였고, 그래서 레저를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유한계층의 전유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가를 즐기는 것을 죄악시까지 하였던 그러한 시대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개발도상국 시대에 와서는 레저의 휴식적 의미가 강조되는 시대였습니다. 지금처럼 자기개발의 의미의 시대가 아니라 그냥 레저는 휴식이다 라는 그러한 의미가 강조되는 시대. 그 다음에 생산성 제고를 위한 재충전의 필요성, 내가 더욱더 열심히 일을 하기 위한 그냥 휴식의 개념으로 여가가 받아들여졌다면, 이제 지금의 선진국 시대에서는 여가는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자 나만의 개성을 추구하고 자기 충족과 자아 실현의 의미를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예전부터 여가는 우리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던 것이 아니라 시대가 변하면서 레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도 바뀌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생활 양식과 레저는 마찬가지로 예전과는 굉장히 많은 변화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라이프 스타일은 말 그대로 본인의 생활 양식, 나의 생활 패턴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의 개념 같은 경우는 각 개인의 삶의 유형과 레저 행동과의 관계를 설명하고자 하는 심리학적 접근에서 라이프 스타일의 개념을 도입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수많은 개인의 삶의 유형을 다루는 것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개의 범주와 양식으로 묶어서 구별하는 것이 연구를 수행하는데 더 효율적이고, 그리고 결과를 해석하고 이해하는데 더 명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레저와 여가의 주제인 레저 주요 활동은 라이프 스타일을 구성하는 한 영역으로서 더 큰 개념인 라이프 스타일을 먼저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이프 스타일의 개념은 한 학자에 의해 처음으로 소개되면서 마케팅에 응용되기 시작했는데요.
라이프 스타일이란 사회 전체 또는 사회 일부분의 구성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타인과 구별되는 나만의 특징적인 생활 양식을 의미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라이프 스타일은 어떤 문화나 집단의 삶의 양식을 기술하고 여타의 문화나 집단을 구분해주는 독특한 요소 또는 특질에 관심을 두는 것이다. 사회에서의 다양한 삶 속에서 발전되고 생성되는 패턴을 구현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일관된 지각, 사고, 행동을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부르고 개인은 독자적인, 비교적 일관된 라이프 스타일을 확립하는 경향을 가진다고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라이프 스타일은 사회계층을 경제적 관계, 특히 생산체제 관계로만 이해하는 것은 불충분하다라고 주장하면서 소비 양식, 직업, 양육, 교육 패턴 등에 의해 형성된 계층이면서도 이를 통한 생활 양식, 생활 태도, 인생관 등의 유사성이 있다는 의미에서 특정 라이프 스타일을 공유하고 있는 신분 집단의 개념을 제안하였습니다. 따라서 소비자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그 인간의 특성이며, 다시 말해서 라이프 스타일이며, 개인, 문화, 사회계층, 준거 집단, 가족 등의 영향을 받아서 습득한 것이지만 구체적으로 개인의 가치체계나 개성의 파생물이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요즘처럼 레저나 여가 시대의 라이프 스타일은 예전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연구된 레저 시대의 라이프 스타일 분류라는 것을 한번 보면, 첫 번째, 전통 출세형은 전통을 소중히 여기고 그냥 열심히 일만 하면 출세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타입은 멋을 내거나 인류 브랜드 등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출세만을 지향하고 있으나 실제로 출세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중역형입니다. 출세 지향이 지극히 높고 인생을 향유하거나 즐겁게 사는 것을 매우 경멸하고 있습니다. 이 타입은 한가롭게 놀거나 레저를 즐길 여유가 없고 전형적인 일만 하는 일벌레 스타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탈전통 가정형은 전통적인 것으로부터는 탈피하려고 하나 그렇다고 전형적인 인생 향유나 자기 충족의 신인류가 완전히 된 것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일하기보다는 취미나 스포츠 활동을 하면서 인생을 살려고 하는 그러한 스타일입니다. 그 다음 소극 무지향형은 무기력하고 지루하게 살아가고 있고 남녀노소 모든 계층에 존재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제 설명을 들으시다 보면 아까 저개발도상국 시대부터 선진국 시대까지 여가가 발전하는 것처럼 예전의 라이프 스타일과 레저, 여가의 관계가 점점 달라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인생 향유형입니다. 이 인생 향유형 같은 경우는 출세를 바라지 않고 그렇다고 브랜드 지향형도 아닙니다. 스포츠 정도에 관심이 있지만 어쨌든 그냥 한가하고 유유히 살아가는 그러한 타입이고, 그 다음 자기충족형은 개성화와 자기충족에 극히 강한 지향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의 재능을 닫고 자기 개성을 살려가는 것에 강한 관심이 있지만 출세하고 싶다는 욕구는 그다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파 전문가형은 적극성, 개성화 지형이 강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놀고 스포츠를 대단히 좋아하고 브랜드를 대단히 좋아하며 출세도 원하고 두드러지기를 좋아하는 그러한 유형입니다.
자, 제 설명을 들어보면, 물론 이거는 일본에서 연구된 그냥 한 레저 시대의 라이프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일반화 시킬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한 예를 들어 전통 출세형부터 도시파 전문가형까지 이 레저를 대하는 우리 인간의 라이프 스타일도 굉장히 많이 선진국 시대처럼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가에 대한 발전과 그 다음에 현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가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다면, 이번에는 여가의 좀 더 개념, 정의적인 면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여가란 무엇인가? 여가에 대한 정의는 노동에서 벗어난 자유시간, 자유시간에 행하는 자발적 활동, 자유시간이 아니라 자유스러운 마음의 상태, 또는 자기 발전을 도모하는 시간 등으로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다양하게 정의가 내려져 왔습니다. 여가라는 낱말은 그리스어인 스콜레 그리고 라틴어 리세레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어 스콜레는 자기 생활 공간으로부터의 해방과 자유를 뜻하며 학술 토론이 열리는 장소 등 학문적인 연구를 추구하는 장소와 관련이 있습니다. 영어로 학교 그리고 학자, 스쿨과 스콜라가 여기에서 유래하였으며, 이러한 어원을 살펴볼 때 여가는 교육과 무관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스콜레는 조용함, 정지, 중지, 평화, 평온, 남는 시간, 자유시간 등을 뜻하기도 하는데, 이는 자기 개발을 위한 정신, 활동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라틴어의 리세레는 허락한다 또는 직업이나 고용 혹은 약속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유시간보다는 자유정신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로마어로 레저를 뜻하는 오티움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소극적인 무위활동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들 어원 모두 정지 상태와 평화 상태를 내포하며 시간적 의미가 부여되어 남는 시간에서 자기를 위한 시간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유시간, 여가의 개념이 프리타임이었다면 자기를 위한 시간, time for oneself로 발전하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 수업에서 여가라고 표현을 하던 레저라고 표현을 하던 여러분들은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가와 레저 두 용어는 같은 의미이지만 개념적으로 다르게 사용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레저라는 말은 스포츠나 산업 등의 용어와 복합적으로 사용되면서 보다 협의적으로 형상화된 반면, 여가는 여유나 겨를이라는 매우 포괄적인 의미를 포함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 제 수업에서는, 이번 4주차 수업에서는 여가에 대한 본질을 다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가와 레저를 동일한 개념으로 접근하였습니다. 한편 여가라는 용어와 영어로 레저의 우리식 표현이 있을 텐데, 하지만 학자에 따라서 여가라는 용어는 일본 한자어이기 때문에 순수한 우리말인 겨를 또는 틈으로 풀이어야 한다고도 주장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가와 레저는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겨를이나 틈 같은 일을 하던 중에 잠깐의 시간 혹은
일의 중요함에 비해 여가가 중시되지 않는 조금 인색함이 엿볼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여가나 레저를 우리나라 말로 풀이를 하면은 겨를이나 틈, 그 지금의 우리의 삶에 있어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여가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의미가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는 여가와 레저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제가 써놓은 여가의 어원, 오티움, 리세레, 그리고 스콜레, 이것들은 오티움과 리세레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하지 않음, 여분, 한가로운, 허락하다, 자유롭게 되다, 또 다른 의미로 자녀 시간, 열심히 하는 일이 없는 시간, 이완하다, 나태하다, 휴식하다 라는 소극적인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신적, 육체적인 평형 상태를 이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스콜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문, 철학, 명상과 창조적 활동, 다른 의미로 자유재량, 자기 향상, 자기 실현. 그래서 오티움이나 리세레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소극적인 의미와 적극적인 의미가 뭐가 더 좋다라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오티움과 리세레에 비해서 스콜레는 평형 상태가 아닌 정신적인 발전 상태를 이루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여가의 분류입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서 우리가 여가를 분류할 수 있고요. 활동으로서 그리고 존재 상태로서의 여가로 우리가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시간으로서의 여가입니다. 여가를 시간적인 개념에서 접근을 하면 하루 24시간의 생활시간 중 구속시간과 생활 필수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자유시간을 여가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구속시간은 노동시간을 의미하며 생활 필수 시간은 생리적 의미의 기본 시간을 의미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여가란 생리적 필수 시간 및 생계 유지에 필요한 시간을 제외한 시간으로 구속되지 않고 자기 판단과 선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유재량적인 시간이다 라고 정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간으로서의 여가를 정의하는 것은 여가는 그저 노동의 반대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의는 여가 시간을 손쉽게 계량화할 수 있다는, 우리가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24시간 중에 8시간, 즉 3분의 1이 우리의 여가 시간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활동으로서의 여가입니다. 자유시간 중에 일어나는 활동 중에서도 경제적 목적과 각종 의무로부터 자유로운 활동만이 여가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가 활동의 영역을 구별을 해주는 것이겠죠. 이러한 관점은 여가가 자유시간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유시간은 정규 노동시간, 초과 노동시간, 통근시간 이외의 시간인데 이러한 시간이 여가라고 할 수는 없으며 앞서 말씀드린 8시간, 그 여가시간, 그 자유시간 중에서도 의무로부터의 자유, 비영리성, 기분 전환성, 재생산성의 조건을 갖춘 활동만이 여가로 간주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활동으로서의 정의는 자유시간 중에서도 여가 활동이라고 볼 수 없는 영역을 구별하고 설명할 수 있게 해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존재 상태로서의 여가입니다.
존재 상태로서의 여가는 단지 외적 요인의 결과가 아니라 정신적, 영적 태도, 즉 여가는 마음의 상태이며 영혼의 상태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또한 감정보다는 정신과 영혼의 상태로 언급하였고, 이들에게는 여가는 행위 이상의 존재이며 행위 이상이며 존재로서 이해되어집니다. 즉 자신이 느끼기에, 본인이 여가 활동을 참여할 때 본인이 느끼기에 즐거워야, 내가 정말 여가 생활을 즐기고 있구나라고 느껴야 정말 진짜 여가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러한 관점은 여가가 시간이나 활동의 형태가 아니라 여가를 행하는 행위자에게 달려있다는 점을 주장을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여가를 시간으로서도 분류를 할 수 있어야 하고요. 활동으로서도 분리를 할 수 있어야 하고, 마지막 존재, 상태로서도 우리는 여가를 분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여가를 정의할 때는 시간적인 관점에서 정의를 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활동적인 관점에서 정의를 하는 학자들도 있고, 그리고 존재 상태로서의 관점에서 정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가를 정의 및 개념해 놓은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그 이 세 가지 관점에서 한두 개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시간적인 정의로 봤을 때 여가를 하루 24시간 중 노동, 수면, 식사와 생리적으로 수반되는 욕구 등 필수적인 시간을 제외한 잉여 시간이다. 혹은 생계를 위해 해야 하는 것이나 생물적인 욕구에 의해서 반드시 필요한 시간과 자유재량 시간이다 라는 것 정도로 정의를 할 수가 있고, 활동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자유시간이 아니라 자유정신으로 취미나 즐거움을 더해가는 것이다. 일과는 구분이 된다는 인식의 전제하에 기대성이나 강제성이란 것이 사회적 상호관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맡게 되는 일이 아닌 활동이다. 휴식, 오락 혹은 기분 전환, 개인적 발전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정도로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한 마지막으로 존재 상태적인 관점에서의 정의는 여가 시간 그 자체보다 여가를 즐기는 사람이 자신이 여가를 어떻게 또 왜 선택했으며 얼마나 자유를 경험하였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경험은 행위자의 의식 내에서 이루어지며 지각, 인지, 평가라는 세 가지 요소를 포함하는 과정이다. 자유재량 시간은 여가의 필요 조건일 뿐이며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시간이 여가가 아님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가에 대한 정의를 다양한 관점에서, 시간적인 관점, 활동적인 관점, 존재 상태적인 관점에서 또 다양하게 여가를 정의를 내릴 수가 있고요. 또한 여가 활동의 트렌드라는 것도 있습니다. 현대사회가 다양해지면서 여가도 굉장히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준여가라는 활동입니다. 준여가 혹은 반여가 활동이라는 것인데, 이는 생활 필수 시간이나 노동 시간에 여가적 성격이 점차 반영되어 차지하는 시간 및 활동입니다. 한마디로 반은 구속, 반은 비구속적인 시간적 여가 구분을 준여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은 일이지만 심리적 구속성에서 벗어나면서 하는 일도 아니고, 여가도 아니라고 할 수 있는 활동은 준여가 또는 반여가라고 하고 있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우리는 준여가 반여가 활동을 우리도 모르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음악, TV, 영화 혹은 인터넷을 서치하면서 출퇴근하는 것, 등교하고 하교하는 것, 여행하면서 책을 쓰는 것, 음악이나 TV를 보면서 식사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준여가 반여가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여가의 유사 개념 혹은 하위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 지금까지 쭉 설명드린 여가, 관광, 앞으로 설명드릴 레크리에이션, 놀이, 게임, 스포츠 등은 서로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것이 상위 개념이냐, 하위 개념이냐에 대한 논의가 학문적으로나 실무적으로 계속 끊임없이 논의되어 왔습니다. 이 가운데 여가는 즐거움을 추구하는 인간 활동을 전체적으로 포괄하는 상위 개념이고, 레크리에이션, 관광, 놀이, 게임, 스포츠 등은 하위 개념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관광입니다. 관광 같은 경우는 이제 여행, 투어라고도 많이 하죠.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여가 시간에 가장 많이 하는 행동들 중에 하나가 바로 관광입니다. 여행. 그렇기 때문에 이 관광은 여가, 레저와 이제는 함께 언급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관광이라는 것도 여가의 하위 요인으로, 하위 개념으로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관광이라는 것이 개념을 정확히 규정하는 것이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하지만 관광은 그냥 소박하게 말해서 우리가 보는 것이고, 인간이 보아야 하는 무엇인가를 찾아서 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사람의 본질은 움직임이고, 움직임은 보는 것이고, 보는 것은 변화이자 즐거움이요, 즐거움은 자연이다. 즉, 움직임과 보는 것, 그리고 변화, 즐거움, 자연으로 우리가 풀이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광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막상 우리는 명쾌하게 대답을 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는 관광에 대한 그냥 단편적인 의미로 여행하는 것 또는 재미있게 놀러 가는 것 등을 생각할 수 있으며, 또한 관광을 탈일상성과 동시에 즐거움을 찾으려는 여행, 그냥 이 정도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서양에서 관광은 짧은 기간의 여행을 의미합니다. 이는 라틴어의 도르레를 의미하는, 지금의 관광을 우리가 투어라고 하는데, 이 도르레가 이 투어의 어원이 됩니다. 그리스어로 이 토론스는 돌다, 순회하다 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용어는 1811년에 영국에서 발간된 더 스포팅 매거진이라는 잡지에서 처음 사용되었으며, 지역 간의 왕래가 빈번해짐에 따라 회귀를 전제로 한 문화적 접촉의 의미로 관광이란 말이, 투어라는 말이 널리 보급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투어의 의미가, 어원이 도르래잖아요. 도르래는 한 바퀴를 돌아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관광을 얘기할 때 항상 꼭 필요한 것이 회귀를 전제로 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전제로 한 이동이다, 즐거움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양에서의 관광은 이 중국의 오경 가운데 하나인 주역, 나라의 광화를 보는 것은 왕의 손님이 되기에 족하다라는 구절 가운데 광국 지광에서 처음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나라를 순방하여 그 나라의 풍습, 문화, 문물 제도 등을 시찰하고 견문을 넓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관광의 본질은 문화 행동과 문화 접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관광이나 여행은 이 사람을 만나 새로운 문화를 체험하는데 아주 탁월한 매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관광의 본래의 뜻은 관찰하며 보는 것이다.
국민들이 해외에 나가 놀거리, 먹을거리, 할거리, 살거리, 배울거리에서 많은 돈을 쓰고 돌아오지만 쓰는 돈 이상으로 그 무엇을 얻을 수 있고, 또한 따라서 관광은 관광, 관심, 관찰, 창조로 이어집니다. 또한 관광은 체험 산업 플러스 엔터테인먼트 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관광의 개념과 정의를 또 다른 학자들이 아주 많이 정의를 내려놨는데요. 관광은 기분 전환, 위락 및 정기적인 통근을 제외한 직무 등의 목적을 위하여 정주지에서 일시적으로 떠나는 여행의 총체적인 개념이다. 두 번째, 관광은 체제지에서 일시적으로 머물고 있는 사람과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의 재관계의 총체이다. 세 번째, 광의의 관광이란 본질적으로 외국인이 여행지에 머무르는 동안 일시적이든 혹은 계속적이든 주된 영리활동의 추구를 목적으로 정주하지 않는 경우로서 외국인의 체제로부터 야기되는 모든 관계나 현상에 대한 총체적인 개념이다. 네 번째, 관광이란 생업과의 지속적인 관련 없이 다시 돌아올 예정으로 타지를 여행하고 체제함에 따라 일어나는 모든 관계 또는 현상의 총체이다. 다섯 번째, 관광이란 사람이 기분 전환을 하고 휴식을 취하며 또한 인간 활동의 새로운 재국면이나 미지의 자연 풍경에 접함으로써 그 경험과 교양을 넓히기 위하여 여행을 한다든지 정주지를 떠나서 체제함으로써 성립하는 여가 활동의 일종이다. 라고 정의를 또 개념과 정의를 우리가 내놓을 수 있고, 사람이 일상생활권을 떠나서 다시 돌아올 예정으로 타국, 타지의 문물 및 제도 등을 시찰하고 또한 경치를 감상하고 유람하는 목적으로 여행을 하는 것이다. 또한 관광이란 즐거움, 위락, 휴가, 스포츠, 사업, 친구, 친지방문, 업무, 회합, 회의, 건강, 연구, 종교 등을 목적으로 방문국을 적어도 24시간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체류하는 행위이다. 또한 관광에 대한 가장 오래된 정의로서 관광은 일정한 지역, 주 또는 타국을 방문하여 체제하고 다시 돌아오는 외래객의 유입, 체제 및 유출의 형태를 취하는 모든 현상과 그 현상에 직접 결부되는 모든 사상, 그 중에서도 특히 경제적인 모든 사상을 나타내는 개념이다. 라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관광을 이렇게 정의를 해놓을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관광은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거주지를 떠나서 돈을 소비하되 그 돈은 여행 중에 벌어들인 것이 아니어야 한다. 라는 등등의 다양한 관점에서 관광을 이렇게 정의하고 개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냥 관광이 그냥 우리가 즐거움을 찾아 새로운 것을 찾아 창조적인 것을 찾아 떠나는 그냥 심리적인 일탈이다. 그냥 여행은 즐거운 것이다. 라고만 느낄 수가 있지만 또 이 관광에 대해서 좀 더 정의를 하고 개념을 보면은 관광은 이 생활 환경의 변화를 바라는 인간의 기본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일상생활권을 떠나 돌아올 예정으로 타 지역을 여행하는 소비 행위이자 사회 문화적 행위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행위로 파생되는 사회 현상의 총체이며 인간의 시공간적인 이동을 기저로 하는 자유선택적인 여가 활동의 일종이자 이제는 우리의 여가 활동에서 빠질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관광인 것입니다. 요즘
가장 코로나 때문에 또 가장 많이 피해를 보는 또 분야가 바로 뭐 항공사라든지 뭐 여행사라든지 입국이 금지되고 출국이 금지되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굉장히 이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아마 많이 답답하고 피해를 느끼실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그냥 관광의 정의와 다양한 학자들이 관광에 대해서 정의하고 개념해 놓은 것을 조금 이해를 하신다면은 어, 이해를 하신다면은 조금 그걸 받아들이시는데 좀 더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한 관광이 이 여가 활동의 하나지만 이 레크리에이션보다는 공간적으로 굉장히 광범위하고 그 시간의 제약을 덜 받고 시설이 비교적 고급 수준이고 그리고 경제적 행위의 대상이 되고 시장의 범위가 크다는 점에서 조직적인 여가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관광에 대한 정의를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관광은 다음 5가지와 같은 요건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첫째, 관광이란 관광 행위자들의 관광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목적을 가져야 합니다. 둘째, 일과는 구분되는 즐거움을 추구하고자 하는 자발적인 의사 표현입니다. 세 번째, 관광은 일상생활 영역을 떠나는 공간적 범위와 이동 행위가 요구됩니다. 네 번째, 관광은 제한된 시간적 범위를 갖습니다. 다섯 번째, 관광은 본래의 거주지로 돌아온다는 회귀성 원칙을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제가 앞에서 조금 지루하셨겠지만 설명드린 다양한 학자들이 관광에 대한 내려놓은 관광에 대한 정의들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목적, 자발적 의사표현, 이동행위, 제한적 시간적 범위, 그리고 회귀성 원칙 이 5가지가 충족이 돼야지 관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관광의 요건 5가지 요건을 바탕으로 이 관광의 특징을 정리를 하면은 다음 여기 써 있는 7가지와 같습니다. 첫 번째, 이동성입니다. 관광은 이 거주지에서 목적지까지의 일정 거리를 이동하는 여행을 수반해야 합니다. 미국의 관광통계센터에서 통계 목적으로 규정한 여행은 집에서 떠나 편도로 100마일 이상 이동한 경우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 일반적으로 군의 평균 반경인 16km를 정주 생활 영향권으로 보고 일상생활권인 16km를 벗어나 여행을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편도로 100마일 이상, 국내 같은 경우는 일상생활권 반경 16km 이상을 벗어나야 여행이다, 관광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가장 중요한 회귀성입니다. 집을 떠나서 여행 중인 사람이 다시 집에 돌아올 의사가 없다면 그것은 관광이 아닌 것입니다. 회귀성. 따라서 이민을 간다거나 유학을 간다거나 다시 돌아올 목적이 없다면 관광 혹은 여행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겠죠. 세 번째로 일상의 신분 유지입니다. 관광을 위해서 일상의 신분과 책임, 이런 생활 패턴을 바꾸어 가면서 일정 기간 이상을 타지에 머무르게 되는 경우는 관광이라고
규정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휴학을 한다던가 혹은 유학이나 이민을 가는 경우는 관광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네 번째는 심리적 거리의 일탈입니다. 관광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경험 중에 하나가 바로 탈일상성입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거리를 이탈해서 내가 여행을 하고 있다면 내가 정말 지금 일상을 벗어나서 여행을 하고 있구나. 정말 즐겁구나. 라는 심리적으로 내가 일상생활과는 일상생활을 벗어나서 다른 생활을 하고 있구나라고 느껴야지 여행의 특징입니다. 다섯 번째는 자유의사입니다. 관광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표적인 여가 활동 중에 하나로 여가 시간에 일어나는 자유활동이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 관광은 사회적 일치 욕구입니다. 다시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곳을 가보고 싶은 욕구, 그리고 이왕이면 동반자와 함께 떠나고 싶은 욕구, 혹은 다른 사람이 좋은 곳을 갔으면은 나도 가고 싶은 욕구, 다른 사람이 맛있는 것을 먹으면 나도 같이 먹어보고 싶은 욕구, 이러한 사회적 일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행동입니다. 더불어서 문화적 욕구, 또한 활동 욕구 등을 같이 충족하기 위한 행동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일치 욕구를 우리가 충족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요즘 활성화된 것들이 SNS 같은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내가 여행을 가서 좋은 곳을 보고 맛있는 것을 먹으면 그 사진을 내가 SNS에 올려놓으면은 다른 사람들이 보고 같이 공유하고,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사회적 일치 욕구를 이 관광, 여행이 아주 많은 부분을 충족시켜 준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관광자의 경제적, 시간적, 기술적 능력에 따른 소비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경제적인 모든 사상을 나타내는 개념이라든지 혹은 거주지를 떠나서 돈을 소비하되 그 돈을 여행 중에 벌어들인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등 이러한 경제적인 관점에서 관광을 정의하는 학자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광을 떠날 때 이렇게 소비를 하는 행동은 굉장히 관광의 특징에 있어서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여가와 레저의 인식의 변화와 어떻게 개발되었는지,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여가와 어원, 그리고 여가의 개념과 정의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 보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가의 분류, 시간으로서의 여가와 활동으로서의 여가와 존재 상태로서의 여가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 봤고요. 그 다음에 현대 여가의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 준여가, 반여가에 대해서도 한번 수업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가와 이제 유사 개념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가는 상위 개념이고, 그 다음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관광, 그리고 이제 다음 주차수에 수업을 하게 될 레크리에이션, 놀이, 스포츠, 게임 등은 하위 개념들로 이제 해석이 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로 관광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았고, 관광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우리가 여행을 떠난다는 그런 의미뿐만 아니라 뭐 산업적으로도 체험 산업이자 엔터테인먼트 산업이기도 하고 굉장한 문화적 접촉이며, 이런 것들을 토대로 관광을 굉장히 다른 여러 학자들이 정의해 놓고 개념을 내려놓은 것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관광의 5가지 요건,
제가 말씀드린 학자들이 정의해 놓은 관광을 정의해 놓은 것을 토대로 관광에 대한 5가지 요건, 다시 말씀드립니다. 목적, 의사표현, 자발적 의사표현, 이동행위, 제한된 시간적 범위, 그리고 거주지로 돌아온다는 회귀성 원칙. 그 다음에 요 5가지 관광에 대한 요건을 토대로 관광의 특징은 여기 써 있는 대로 이동성, 회귀성, 일상의 신분 유지, 심리적 거리의 일탈, 자유의사, 그리고 사회적 일치 욕구, 소비,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번 4주차 수업은 이제 여기 여가의 개념과 여가의 유사 개념 중에서 관광까지 제가 수업을 한번 해 보았고요. 사실 파워포인트가 조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냥 제가 대표적인 것만 써놓고 제가 차라리 말로 이렇게 해드리는 게 저는 좀 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귀로만으로도 들으시기가 좀 더 수월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5주차까지도 만약에 비대면 수업이 계속 연장이 돼서 또 장기화 된다면, 다음 5주차 수업에는 요 뒤에 이제 그 여가의 하위 요인 중에서 레크리에이션, 놀이, 그리고 스포츠, 그리고 게임, 그 다음에 레크리에이션, 놀이, 게임, 스포츠의 개념을 비교한 것까지 제가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이라서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학습을 받아들이셔서 학습을 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도 처음 해보는 비대면 온라인 수업이라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은 제가 대면 수업을 할 때, 시작하게 될 때 그때 충분히 다 보충 설명을 다 해드릴 거니까 너무 그런 부분들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그러면 그리고 혹시 제가 그동안 올려드린 문화산업이라든지 해양 레저 스포츠 산업이라든지 갬블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혹시 그냥 파워포인트 자료만 가지고는 이해를 하기 어려우시다고 하신다면, 제가 5주차 지나서 6주차, 7주차까지 비대면 수업이 연장되면 제가 올려드린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다시 이런 식으로 제가 PPT를 보면서 말로 설명을 드리는 이런 녹화 강의식으로 한번 해볼까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5주차까지는 여기 있는 아까 말씀드린 여가의 유사 개념에 대해서 좀 더 수업을 하고, 좀 더 비대면 수업이 진행이 된다면 제가 그동안 올려드린 파워포인트를 다시 제가 보충 설명을 가지고 다시 수업을 해드리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4주차는 지금까지 제가 수업한 관광까지 학습을 하시고, 제가 내드린 과제를 제출하시면은 그 과제를 가지고 4주차는 출석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주차 레저 스포츠 산업론과 여가 레크리에이션 4주차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